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고, 심지어는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큰 폭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부분 업종 다 올랐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부동산, 에너지, 태양광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했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 지수죠. 이거는 무려 3% 넘게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환율 하락이 겹치면서 무려 3.19% 올랐고, 야간 선물은 0.4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수 보면 대체로 1%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셀 2000이 3.19% 올라서 중소형주 쪽에 매수세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형주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2위 됐습니다. 4.5%. 그리고 테슬라도 4.6% 가까이 올라가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제 지수 상승을 주로 이제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뭐 하락한 업종은 없었어요. 예, 대부분 업종이 다 올라간 가운데 부동산 업종이 2% 정도 올라갔고, IT 업종이 1.7% 올라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파월이고, 이날 사실 뭐 파월 의장 발언 말고는 뭐 시황에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얘기를 좀 해보면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정책 조정이다라는 거 이제 금리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2%로 가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 그러니까 2%로 갈지 안 갈지 좀 봐야 돼. 지표 봐야 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그냥 2%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의 금리 인하 시기나 속도는 지표에 달려 있다. 근데 시기는 사실상 확정된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럼 0.25 이상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투자들이 판단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과열되지 않았고 덜 타이트해졌다. 그러면서 강한 고용 시장 지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살짝 나빠질 조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러면 시장이 악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특히 고용 지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고용 지표에 대해서 대규모 해고 없이 공급이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해고해서가 아니라 취업하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나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뭐 고용 속도가 좀 완만해진 거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더 중요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하는 이유가 자칫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고용 지표도 침체에 의한 뭐 해고 증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여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또 안도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점진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저 단어를 사용하면서 0.5%포인트 인하는 거의 배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는데, 파월은 0.25가 아니라 0.5도 가능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저 두 단어를 쓰지 않아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 시 0.5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뭐 증시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연준의 대변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따라서 큰 폭으로 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달라진 걸 봐라. 2년 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발언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그래서 뭐 침체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뭐 물가 잡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음에 크리스 자카렐리 같은 경우는 비둘기적인 연설이었고, 비컷 가능성도, 그러니까 비컷이라는 건 0.5%포인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능성 시사한 것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시마샤라는 분석가는 0.5%포인트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지표에 따라서 0.5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날 심지어는 파월이 사람들 웃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그때 그 팬데믹 때문에 물가가 갑자기 치솟고 막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하면서 이 자리에도 몇 명 있었잖아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웃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웃겼대요. 이게 하면서 파월이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조크까지 던졌다. 그래서 상당한 여유를 보인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월이 끌어올린 하루.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금리 보면 달러 인덱스는 뚝 떨어지면서 1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빠졌습니다. 근데 뭐 국채 금리는 뭐 터무니없이 계속 빠질 건 아니라서 금리나 속도에 맞춰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근데 특히 달러 인덱스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은 또 환차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주요 종목으로는 러셀 2000 ETF가 무려 3.2%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업종 ETF도 1.9%나 올라갔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4.5% 올라갔는데 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최근에 옵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옵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는 실적이 여차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옵션이 그렇다라는 거고 오늘 뭐 엔비디아 하락하면 매수해야 돼 이런 분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보고서라든가 코멘트가 많이 나와서 그 영향도 있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130달러를 계속 의식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돌파해야 되는데 그 부근에서 멈춘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가 퍼스트 솔라 올라가면서 주가가 51선 돌파를 했는데 태양광은 이 금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태양광 업체들이 이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보유한 현금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버려서 이 투자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덜 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빠지게 되면 이게 또 업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모든 산업이 다 금리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뭐 부동산이나 태양광이나 또 할부, 자동차 할부 때문에 이제 살까 말까 금리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자동차도 그래서 금리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가 3.19% 야간 선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환율까지 더해져서 반영이 돼서 이제 한국 지수가 유난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1% 이상 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차익이 막대하게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요약을 해보면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 이거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된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달러 하락하고 엔화가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엔달러 환율 최근에 올라가면 경계가 되는 건데 그 엔캐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이동 이제 엔캐리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조짐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온전히 엔화 강세 요인보다 또 엔캐리 때문에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향후에 또 엔화 가지고 장난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흥국 통화가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빨리 환율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신흥국 통화에 대한 어떤 강세 베팅 이거는 외국인들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는데 신흥국 쪽은 별로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계기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대형주 그중에서도 특히 대형 수출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됐다라는 점에서 뭐 IT, 자동차 그러니까 이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경기 침체 없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인하되는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할 때는 뭐 주식시장이 초반에는 괜찮은데 침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없이 인하가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데이터상으로는 좀 좋은 경로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또 인하가 이미 반영된 재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새로운 상승이 시작된다라기보다는 좀 안도감을 주는 부분적인 어떤 상승 이후에 다음 재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